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샌드박스 관계자는 아니나 현재 샌드박스 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레퍼럴이 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결코 영상을 통해 샌드박스 코인을 구매하라는 말이 아니며 저 또한 샌드박스 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샌드박스에 대해 공부한 내용이며 절대 샌드박스 측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영상에 앞서 샌드박스라는 것은 메타버스 게임 이름이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샌드라는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모두 샌드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메타버스. 샌드박스는 2012년 아르헨티나의 게임 제작사 픽스홀 스튜디오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D로 이용하여 자신만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으로 시작을 하여 4천만 명의 유저를 모아 그해 앱스토어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D 버전의 샌드박스는 많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2018년도에 암호화폐와 결합하여 탄생하게 되었고 그해 홍콩 소재 게임 회사인 애니모카 브랜드와 인수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파 시즌의 오픈과 페이스북의 메타 사명 변경과 함께 샌드박스의 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메타버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외국의 로블록스라는 게임이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그리고 최근 게더타운과 같이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와 코빗에서도 자체적으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메타버스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샌드박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블록체인의 최고의 가치인 탈중앙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 모두 훌륭한 메타버스 게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로블록스나 제페토는 그 메타버스 세계를 지배하는 중앙 체계가 있고 사실상 로블록스나 제페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타버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타버스의 뜻 자체가 애초부터 초월과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투자 전문 회사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메타버스에 대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메타버스는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진정한 메타버스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실현되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극도의 개방성과 상호성을 가진 메타버스가 진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만들어진 게임이나 아이템의 소유는 결국 로블록스나 네이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연 진정한 메타버스일까요? 우리가 이전부터 즐겨하던 와우나 리니지 같은 게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아이템은 유저가 만들었지만 그 소유는 왜 게임 회사가 가져야 되는 걸까요? 중앙화된 메타버스는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경제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로블록스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블록스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경제활동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외부 경제에 의한 자극은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인 샌드박스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화된 메타버스보다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가 더욱 성장세가 가파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로블록스나 제페토와 같은 거대화된 메타버스들은 왜 블록체인을 접목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미 중앙화된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는 회사가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만이 유저에게 돌아가는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탈중앙화적 성격이 있는 블록체인은 수익의 90%를 유저에게 나눠가고 나머지 10% 정도만 게임 제작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입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가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수익 구조 형태를 깨트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안정화된 수익 구조를 깨뜨리기엔 위험 부담성이 커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샌드박스는 현재 샌드박스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에셋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복스 에딧을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셋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유저들을 위한 수익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중앙적이고 유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영이 계속되면 샌드박스는 로블록스를 뛰어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모주보다 더 좋은 샌드박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모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공모주에 응시만 하면 무조건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30만원이고 상장 당일 59만 8천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다면 한 주당 29만 8천원 정도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로 많이 받으면 3주, 적으면 한 주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여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판다고 해도 최대 9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샌드박스의 랜드는 무조건 사기만 하면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랜드 세일 기간에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랜드 세일 기간은 샌드박스 커뮤니티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랜드 세일은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 샌드박스에서는 16만 6,464개의 랜드가 있고 현재는 60%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샌드박스의 토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랜드, 프리미엄 랜드, 이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랜드는 그냥 일반 랜드를 의미하며 프리미엄 랜드는 이스테이트 근처에 있는 랜드로서 그 랜드 위에서 특별한 에셋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테이트는 오픈시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수한 랜드입니다. 샌드박스가 뽀로로와 협업을 한다, 스눕독과 협업을 한다 이렇게 공시가 올라오면 모두 이스테이트는 땅을 산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점은 네이버의 제퍼트도 샌드박스의 이스테이트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랜드의 가격은 1011샌드이고 프리미엄 랜드는 4683샌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랜드를 산다고 하면 현재 샌드박스 시세를 4,000원이라고 한다면 404만 4천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전송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0.1 이더가 필요로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35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35만원 정도가 필요로 하여 총 439만 4천원이 하나의 일반 랜드를 파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랜드는 현재 얼마에 팔리고 있을까요? 오픈시에서 랜드는 하나당 최소 3.19 이더, 즉 1116만 5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만 사더라도 677만 1천원의 수익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차익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랜드를 사기 위해 경쟁 중이며 랜드 세일은 시작과 동시에 1초 만에 거의 모든 땅이 판매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컴퓨터는 필수이며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유할 수 있는 랜드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랜드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스눕독 땅 옆에 있는 프리미엄 랜드가 5억 3천만 원에 팔린 이력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땅 옆자리는 희소성이 높으며 얼마 전 SM 엔터테인먼트가 샌드박스와 협업을 하게 되고 SM 엔터테인먼트도 샌드박스 내 토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스눕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옆땅도 높은 가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성장할 일이 더 많은 코인.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현재 샌드박스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샌드박스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알파 1 단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 알파2가 3월에 런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게임사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순서는 알파 단계, 클로즈 베타 단계, 오픈 베타 단계, 정식 오픈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는 특이하게도 알파 1, 알파 2 단계로 가고 있고 다음은 알파 3가 될지 아니면 클로즈 베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알파 2,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정식 오픈까지는 4단계가 남아있는 셈이고 각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에서 샌드박스를 자산 목록에 편입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 편입은 되지 않았지만 같은 메타버스 코인인 디센트럴랜드를 자산 목록에 편입을 시키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창업자 베리 실버튼도 직접적으로 트위터에 메타버스 땅을 사고 싶다면 디센트럴랜드를 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타버스 코인인 샌드박스 또한 자산 목록으로 편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샌드박스는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 코인이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그 자산으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코인이라면 당연히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목록 편입과 코인베이스 상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까지 동반이 된다면 샌드박스는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샌드박스 에셋을 만드는 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샌드박스의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샌드박스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이며 샌드박스 내 캐릭터나 아이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며 그때가 되면 물린 가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